진영에 따라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정치 이슈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진영 노 팩트 예스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말에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이걸 두고 성공이다 아니다 실패다. 정말 의견이 분분한데요. 저희가 다양한 언론 보도랑 분석 자료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협상의 실체가 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죠. 과연 어느 쪽 평가가 사실에 더 가까울까요? 네, 정말 뜨거운 감자죠. 우선 협상 결과부터 좀 빠르게 정리해볼까요? 네. 가장 큰 건 역시 미국이 원래 예고했던 상호관세 25%, 이건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는 점이죠. 그렇죠.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이겁니다. 네. 근데 이걸 얻는 대신 한국도 약속한 게 많아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고요. 네, 액수가 상당하죠. 여기에는 이제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 그리고 전략산업 투자 펀드 2,000억 달러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군요. 네. 그리고 또 있어요. 4년간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를 구매하기로 했고, 미국산 자동차 안전 기준 이걸 우리랑 동등하게 인정해주기로 하는 등 뭐랄까 비관세 장벽도 좀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관세 외적인 부분에서도 양보가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세가 정말 중요한데요. 기존의 한미 FTA 덕분에 0%였잖아요. 네, 무관세였죠. 이게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선 15%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진짜 큰 변화죠. 네, 그 점이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반면에 미국산 자동차나 트럭은 지금처럼 계속 우리나라에 무관세로 들어오게 되고요. 비대칭적인 결과네요. 저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악인 25% 관세는 피했고 이걸로 경제 불확실성을 좀 덜어냈다 이런 거죠. 네,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협상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네. 실제로 반도체 업계 같은 경우는 당장의 큰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반기는 분위기예요. 미국 시장 진출 관련해서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게 가라앉은 거죠. 아, 산업계에서도 일부 긍정적인 반응이 있군요. 네. 그리고 또 일본이나 EU 같은 경쟁국하고 같은 15% 관세율을 확보했다. 이 점도 언급되는데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근데 이건 사실 뒤집어 보면 우리가 FTA로 누렸던 0% 관세라는 경쟁 우위를 이제 잃어버리고 다른 경쟁국들하고 그냥 같은 선상에 서게 됐다는 의미도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네요. 그렇죠. 물론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막은 건 분명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역협회 같은 곳에서도 관세 리스크 해소나 AI 인프라 투자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점도 있군요. 근데 반대로 야당을 중심으로 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상당히 커요. 역시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3,500억 달러, 이 대규모 투자 약속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네, 이게 단순히 액수가 크다 이걸 넘어서요. 우리나라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대비 투자 비율로 따져보면 그 규모가 좀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아,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요? 맞습니다. LNG 구매 약속을 빼고 봐도 GDP의 20.4% 정도 되는데 이게 비슷한 시기에 미국이랑 협상했던 일본이 13.1%, EU가 6.9% 정도였거든요. 와, 차이가 꽤 크네요. 네, 그러니까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투자가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혹시 다른 데 쓸 돈을 너무 많이 약속한 건 아닌지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퍼주기 논란이 나오는 배경이군요. 그렇죠.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FTA로 누리던 무관세 혜택, 이게 사라졌다는 점, 특히 자동차 산업 타격이 클 거라는 우려가 아주 큽니다. 자동차 산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 기존에는 0% 관세 덕분에 미국 시장에서 일본 차나 독일 차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 우위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5% 관세가 붙으면 일본 차는 과거에 2.5%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더 불리해지거나 최소한 동등한 조건이 되는 거니까요. 아, 가격 경쟁력이 확 떨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여러 언론 분석을 보면 이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리 자동차 수출에 미칠 파장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오죠.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요. 네, 과거에 민주당은 관세 0%인 FTA도 매국이라고 비판했는데 이제 와서 15% 관세를 받아온 협상을 자화자찬하는 건 모순 아니냐, 이런 정치적 비판도 제기되고요. 또 하나 지적되는 게 EU나 일본과의 협상에는 들어있는 디지털 무역 관련 합의가 이번에 빠졌다는 점이에요. 디지털 무역이요? 그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데이터 이전 문제라던가 온라인 서비스 규제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부담까지 더해지면 수출 기업들 경영 부담이 커질 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요. 중소기업들은 더 힘들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바이오 업계 같은 경우는 관세 때문에 생산비가 오르고 이게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걱정도 하고요. 중소수출 기업들 피해 우려 때문에 경기도 같은 지자체에서는 벌써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네. 심지어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관세 부과 시에 우리 GDP가 0.5% 정도 감소할 수 있고 특히 자동차 같은 운송장비 분야 타격이 클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어요. 아, 영향이 생각보다 크네요. 그럼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번 협상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네, 한번 정리해보죠. 객관적인 사실만 딱 놓고 보면요. 일단 25%라는 최악의 관세 시나리오는 피했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네. 하지만 동시에 한미 FTA로 우리가 확보했던 가장 핵심적인 혜택, 바로 무관세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손실이죠. 그렇죠. 얻은 게 있으면 이런 것도 확실히 있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GDP 대비 투자 약속 규모가 경쟁국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퍼주기 아니냐는 비판의 핵심 근거가 되는 거고요. 네.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에 약화는 이건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가격 경쟁력 면에서 불리해진 건 분명하니까요. 물론 협상 타결로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좀 줄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계는 한숨 돌렸죠. 하지만 앞으로 다른 품목에 대해서 또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 혹은 미중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될지 같은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자체가 경제에는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번 협상은 최악은 면했지만 치른 대가가 상당히 컸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가가 컸다. 네. 얻은 것, 그러니까 25% 관세 회피나 농산물 시장 방어 같은 것도 분명히 있지만 잃은 것, 특히 FTA 무관세 혜택 상실과 자동차 경쟁력 약화, 그리고 치른 비용, 즉 대규모 투자 약속 같은 것들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따라서 객관적인 지표들, 투자 규모라든지 관세율 변화 같은 걸 놓고 보면 성공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실패에 가깝다는 비판적인 평가가 좀 더 설득력을 얻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측의 주장과 또 객관적인 지표들을 함께 놓고 보니까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을 정말 단순히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규정하기는 어려운 문제네요. 여러 복잡한 측면들이 얽혀 있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이 협상 결과가 앞으로 우리 경제와 산업,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꾸준히 지켜보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군요. 특히 그 약속된 대규모 투자가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 건지, 또 그게 국내 경제에는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혹시 미국의 추가적인 통상 압박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시해야 할 대목입니다. 오늘 저희가 정리해드린 내용들이 이 복잡한 사안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어떤 질문이죠? 이번 협상은 일단 급한 불만 끈 단기적인 봉합책일까? 아니면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국제 통상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